제43기 하이언 리조트 대 명인전. 결승 5번기 3국입니다. 이세돌, 박정환. 네, 이세돌 구단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은 이제 중앙을 넣느냐 아니면 이선으로 단수를 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흑도 중앙을 먼저 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껴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속된 말로 하는 게 좀 유도한다라는 네. 그런 표현을 가끔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조금 신경을 쓰는 거죠. 왜일까? 왜 안 쳤을까? 근데 뭐 별다른 수는 없어 보이. 뭐 이선보 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선으로 왔다 가는 네, 손이 건가요? 이선으로 갔다가 되돌아갔거든요. 근데 저기 가능한 겁니까? 저수는 까딱 잘못됐다가 봐도 끝날 수가 있어요. 지금 손이 제가 볼 때 여기로 갔다가 쏙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물론 바깥쪽에서 받아주면은 어느 정도 이득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반발이? 어떤 반발인 거죠? 이걸 치고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 네. 이게 끊는 거는 축이 되고 예. 젖혔을 때가 문제인데 이거는 좀 신경을 이제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쏙 들어갔고 자, 정말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치받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요. 그냥 치봤네요. 아, 치받는군요. 일단 중앙을 받는다던가 한 점을 단수 치는 것은 아니네요. 무슨 의도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은 어지간해서는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젖히는 건 흙도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 전에 이것도 하나 칠 수는 있을 테고요. 이렇게 하고 손을 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구 치면은 손 빼는 게 가능하다. 이 다음에 흙이 여기를 늘더라도 이걸 두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백이 이어져 있으면은 네. 수를 줄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백이 잡히죠. 호구를 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들어오더라도 막아서 늘더라도 이쪽을 조이면 되죠. 여기서부터.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두더라도 이을 틈이 없어요. 늘면 이제 단수 쳐서 흙이 잡히게 되죠. 만약에 이선 젖히면 다음에 호구를 쳐서 선수를 잡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흙도 막는 것은 절대인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를 뚫려서는 흙은 안 되죠.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자리인데 네.
이세돌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네요. 네. 아직 두 기사가 대략 1시간 정도 안팎으로 소비 시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대국이라면은 1시간이면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초읽기가 40초가 아닌 1분이라는 게 차이가 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흑백 간에는 소비 시간, 시간에 대해서는 서로 잘 안배를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1국과 2국을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느린 편인 것 같거든요. 1, 2국은 더 빨랐나요? 네. 1, 2국을 이제 TV로 생중계를 다 봤는데 워낙 정신없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켜봤는데 네. 오늘 봐도 그에 비하면 조금 밋밋해요. 그래도 분명 어디서부턴가 나오기는 할 텐데요. 근데 지금 이 바둑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게 두 기사가 지금 대국하는 모습으로 봤을 땐 둘 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이 원래 이제 형세 판단할 때 약간 비간파 쪽이에요. 박정환 구단도요. 네, 약간 비간파 쪽인데 그럼에도 그 얼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 네. 또 예전에 박정환 구단과 바둑리그 같은 팀이었잖아요. 김영삼 구단이. 예, 저하고 이제 정관장 같은 소속이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표정 변화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차이가 약간은 있어 보이거든요. 박정환 근데 구단이 있군요. 약간은 있죠. 약간 없는 기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야, 근데 이세돌 구단이 그냥 그냥 단수를 단수 치네요. 쳤어요. 선수를 확실히 잡겠다는 그런 의도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이 느는 쪽으로 갔죠. 네. 중앙으로 단수를 칠 수 있는데도 하나를 늘어 두었고요. 네, 그 수는 이제 2선 젖히는 걸 두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기 젖히는 수를 둬서 그럼 100도 아마 2일 테고요. 여기가 약간 신경 쓰이지 않나요? 이걸 끊고 느는 것이 조금 신경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저수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우변을 가일수로 하면 네. 선수를 잡고 다른 자리를 두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젖혀서 호구 치는 것 또한 선수였거든요. 아, 100도요. 네. 아, 100이요. 네, 그것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좀 하여튼 의아스러워요. 지금 흙이 여기에 넣으면 선수 안 됩니까? 손을 빼면 어디를 뺐다고 치고 네. 이걸 막고 이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선수가 되겠죠? 받아야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럼 선수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 끊는 맛이 약간 있긴 있어 보이는데 흙도 젖히는 것보다 느는 게 낫겠어요. 같은 선수라면. 네. 자, 박정환 구단 시간을 한번 바라봅니다. 이세돌 구단 표정은 참 대국자 같지 않고 국관전자 같은 그런 표정으로 네. 심드렁한 표정으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네요.
애초에 그냥 어깨를 짚어서 쉽게 정리를 하겠다고 두어갔는데 이 정리가 어려운 장면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런데도 신경전이 치열해요. 아마 지금은 느는 수가 거의 느는 수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중앙 끊었을 때 그 변화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늘었을 때 끊는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르게 정리를 할까요? 그래도 우선은 늘고 싶어요. 이거는 결국 젖히더라도 꽉 이으면 막아도 수 줄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네. 아, 그래도 젖히네요. 어차피 지킬 거라면 이게 더 낫다고 봤나요? 똑같은 상태면 이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젖혀져 있는 것보다는. 이 우변에서의 접전은 저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데 네. 글쎄 제 대국제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사실 아마추어인 제 시선으로 봤을 때 그냥 빠지는 것과 젖히는 것 비슷해 보이거든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쪽을 끊었을 때 지금은 어지간하면 여기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이게 젖힌 거로 늘어져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 저는 어차피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받았다고 치고요, 어디 네. 늘어져 있는 것보다 젖혀져 있는 게 집으로는 약간 이득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냥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도. 네. 어? 묘한데 손이 가네요. 도대체 두 선수 머릿속에는 어떤 수일기가 심어져 있는 건가요? 손이 여기로 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이언저리로 가다 쏙 들어왔는데 이걸 두겠다는 것은 뭐 여기 밀고 들어가는 걸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 어디 두면은 밀고 들어가는 수를 두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교환이 있더라도 밀고 들어갔을 때 백이 막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밀고 들어가는 거를 확실히 선술하겠다 그런 뜻으로밖에는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거기까지도 돼요? 한 발 더요. 이거는 뭐죠? 고개를 또 갸우뚱하게 하는 수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 뒤로 받으면요? 막아도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잡혔죠? 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네. 이걸 두면은 이 바깥쪽에서 활용하는 걸 노리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걸 둘 때 반발이 함부로 안 되거든요.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제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흙이 빠르네요. 네. 그래서 이쪽 두면은 중앙 쪽에서 활용을 하고 받으면 예, 받으면 이제 또 다른 수를 선택을 하겠죠. 다른 쪽으로. 참 아까는 좌변에서 이세돌 구단이 흑진영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우변에서 박정환 구단이 역으로 들어가고요. 네. 심오한 수순들입니다. 바둑을 정말 수일기로 정리를 시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도 젖혔다고 봐야 돼요. 아,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느는 게 나쁘지 않을 텐데 젖혔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두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늘따라 더 정상급 기사들의 바둑을 느껴볼 수가 있는 한 판인 것 같은데요. 정말 심오합니다. 마치 우리 스님들이 화두를 던지듯 네. 저희들은 이제 바둑 용어로는 전문 용어로는 응수타진이라고 하는데 네. 아주 심오한 응수타진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제 박정환 구단의 의도를 알았으니 백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긴 싫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당해야 되고 이것도 또 당해야 되고 네. 원래 이 하변 쪽은 치중하고 이렇게 치중 하나 하고 입구자로 붙여서 수를 내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게 선수가 되면 그런 게 싹 사라져요. 그런 뒷맛들이. 결국 그냥 받아두네요. 이제 이거는 흙은 집으로는 약간 손해를 보긴 본 거죠. 밀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약간 보태줬으니까. 하지만 이제 중앙 쪽에서 들여다본다거나 하는 수는 선수가 됩니다. 형태는 아예 다르지만 좌변과 우화의 느낌이 닮은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백도 좌변에서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또 중앙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네. 집으로 약간 손해봤지만 좌변의 백돌 석점을 안정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수고 박정환 구단의 지금 선택도 집으로는 조금 손해지만 하변의 흑돌 석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응수타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손은 좌상기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교환을 안 해도 하변 흑돌 석점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변은 그냥 이 자체로 괜찮다라는 건가요? 우변은 끊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장 끊더라도 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백이 느는 정도거든요. 같이 도망가면은 물론 이 두 점이 억지로 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은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나니까요. 네.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아까 뛰려다가 안 뛰었거든요. 이제 조금 알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막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막아놓고 나서는 여기를 치받는다거나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넘어가는 게 안 돼요? 예, 이제는 아까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단수 치고 끊을 수가 있죠. 아, 그렇네요. 네. 제이세드군 아주 재밌는 표정이 하나 나왔어요.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까 박정환 구단이 한 칸 뛰려다가 보류를 한 것은 맞고 예를 들어서 백이 받아만 주면은 중앙에서 활용한 것보다 자하상기를 막는 것이 집으로 훨씬 크다라고 본 겁니다.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바둑을 이끌어가야 할까요? 지금 망망대해에 떠 있는 느낌일 거예요. 지금 마음 같아서 제일 두고 싶은 곳은 하변 쪽일 거거든요. 근데 하변을 건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 여기 날일자라던가 찝는 게 선수가 돼요. 그래서 백도 이쪽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중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손해지만 하변을 백이 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을 해놨거든요. 아주 책략이 있는 한 수로 보입니다. 우악의 치중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제 예전 선배들은 이제 이런 수 보면 이제 뭐 축구에서 나오는 센터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제 약간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근데 괜찮은 수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생각하기 어려운 수법인데 바둑의 깊이를 보여주는 한 수입니다. 그래도 건드리네요. 근데 이거는 좀 덜 건드리는 거예요. 네, 들어가진 지금, 예. 못했죠. 원래는 이제 들어가고 막을 때 뭐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덜 들어갔어요. 이제는 흙이 이쪽을 반발하면은 늘거나 또는 젖히거나 하는 반발은 생겨요. 흙은 아마도 뒤로 물러서고 그때 이제 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 흑도를 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러니까 최대한 깊이 들어간 수가 이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우악이 치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한 거죠, 백의 입장에서도. 보통 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떨 때는 막아서 받고 어떨 때는 뻗어서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서요. 근데 지금은 늘면은 이게 이제 집으로 백이 이득을 많이 받고 다음에 들여다보는 게 거의 선수가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은 아직 미생 아닙니까? 이 살아있지 못한 자 미생은 항상 이게 뒤에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젖혀서 받을 거고 백은 늘을 테고요.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알기 쉽게 두면은 뭐 이렇게까지 지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손을 빼면 백이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하변이 흙이 걱정스럽지 않다면 아까 잠시 말씀드린 상변을 치받고 나오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따라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지금 이제 좌변, 우변, 하변까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는 흙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정리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저한테는 아직 정리가 좀 덜 됐어요. 아직 이런 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여기도 네.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바둑이 미세한 건 확실해요. 미세한 장기전 흐름은 확실한데 아까는 저라면 무조건 흑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우변을 어깨 짚기 전에는 그래도 뭘 잡으려고 물어본다면 흑을 잡겠다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럼 어깨 짚은 수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냥 흐름이 아, 흐름이 흑이 괜찮아 보이는 바둑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어려운 바둑으로 보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자, 이세돌 구단 대 박정한 구단의 바둑 오늘 신중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자리. 제43기 하이언 리조트의 명인전입니다. 한국 랭킹 3위와 1위의 대결. 아직까진 바둑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직 1승도 거두지 못한 박정한 구단. 오늘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바둑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광고가 살짝 나갔는데 이제 곧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네. 전설의 귀환이라는 조은영 구단, 조치훈 구단, 그리고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5명이 이제 더블리그로 그야말로 이제 한국 바둑계에서 한국 바둑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죠. 네, 모든 이름들이. 그렇죠. 그 5명이 더블리그로 이제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 대회인데 그 화면에 조치훈 구단 모습 보셨죠? 네. 조치훈 구단 모습하고 이세돌 구단 모습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천재들은 뭔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정한 구단이 아직도 생각 중인 건가요? 지금 이제 좀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하변을 호구 친다던가 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테고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싶으면은 상변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치 받으면은 바로 당장도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치 받으면은 백도 이 2점을 봉쇄할 수 있는 수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뛰어나가면은 같이 뛰어나가서 밀면은 또 늘어서 이 백도 미생, 좌변의 백돌 6점도 아직은 미생입니다. 네. 한 돌이 이렇게 이런 정도로 가면 이거 위험하죠. 잡힐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흑도 양곤마로 끌고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여의치 않다고 보면 이걸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만약에 바둑이 우세하다라고 보면 굳이 저런 걸 할 이유는 없거든요. 지킨다던가 해서. 근데 여기를 지키게 되면 백도 자연스럽게 자산기 쪽으로 손이 갈 거예요. 상변 쪽으로. 어딘가는 지키겠죠.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인 형세 판단, 내가 좋은지 나쁜지 우선은 그 형세 판단을 좀 열심히 보고 있을 테고, 만약에 좋다고 생각한다면은 안정적인 수법을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이냐 이제 그것도 보고 있을 테고, 네. 바둑이 좀 시원치 않다,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다면은 움직이는 걸 볼 거예요. 상변을 치받아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좌변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수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선택은 이제 박정환 구단의 형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거예요. 지금 두어지는 수를 보면 박정환 구단이 바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희한한 게 바둑은 좋을 때 고민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되거든요. 아, 내가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이렇게 밋밋하게 흘러가면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아,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네요. 약점을 보강한 네. 건가요? 여기를 끊고 나오는 거를 보강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흑돌에게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예요. 박정환의 선택은 나쁘지 않다로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내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보강인 자리로 두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변을 지킨 건 아니거든요. 뭐 완전히 하변을 지킨 건 아니죠. 하지만 한 30% 정도는 하변을 지킨 거예요. 중앙을 확실히 보강을 하면서 하변에도 도움을 주는,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는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뭐 지금도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괜찮게 본다면 상변 약한 도를 좀 지켜두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나쁘지 않다고 보면 그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변에 이제 흑돌 넉점에 대해서 확실한 공격수를 찾는다면 하변을 먼저 건드릴 수도 있어 보여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데서부터 당장 끊거나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하나 교환해 두고 이런 거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면 네. 바로 축으로 잡히는 모양이 되거든요. 아, 붙이네요. 아, 이수는 왠지 중앙 쪽을 받으면은 너 중앙만 받아봐라. 나는 하변 쪽을 선제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선전 포고 정도 되는 네. 수로 보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하변을 받으면 그때는 중앙을 젖혀서 네. 제압을 하겠다. 무서워서 후퇴하면 젖혀서
중앙 쪽을 두텁게 두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두 기사 모두 그렇게 뭐 바둑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세돌 구단의 수를 보더라도요. 네. 우선 젖혔고요. 네. 최강입니다. 강하게 두어갔죠. 선전포고에 굴하지 않았어요. 선배인 이세돌 구단에게 해볼 테면 해보라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고 붙이고 들여다보고 여기에 항상 거의 돼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거나 뭐 찝는다거나 하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백도 맞받아친다면 끊는 자리일까요? 보통 흐름은 젖히지 않나요? 젖히는 네, 자리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젖히는 것부터 생각하고 끊을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선수라고 본다면 끊는 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끊으러 갔어요. 네, 역시 최강으로 두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인 건가요? 네. 이 전투는 백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응원군이 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변의 흑돌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투는 백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하변이 어느 정도의 두터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겠죠. 근데 이 전투라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편안한 편했지 나쁜 전투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하에 치중이 되어 있더라도 흙이 얇다라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백은 걱정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흙은 그래도 살짝 있거든요, 걱정거리가. 이런 데가 선수가 되면은 이게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네. 신경이 쓰일 거예요. 많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 쪽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흙이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모양만 놓고, 작충의 형태가 걱정이 되죠. 네, 모양만 놓고 보면은 이런 데를 늘어야 되거든요. 우선 단수 하나는 기분은 좋아요. 아끼지를 않고요. 네, 여기는 이제 반발할 수 없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그때 혹시 사뿐하게 버리는 것도 있나요? 우선 늘었네요. 요거 한 방이 일단 흑의 입장에선 기분이 좋습니다. 두고 나서 보니까 흑도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중앙을 두면 네. 여기는 거의 해결이 됐다고 봐야 돼요. 끊더라도. 이런데 이렇게 슬쩍 슬그머니 들여다보면 거의 선수거든요. 받아야 오히려 되지 집이 않습니까? 크게 나겠는데요. 뭐 크게 그렇게 시달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어느 정도 집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정도로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다 그럴듯한 수법들입니다. 그만큼 이 싸움도 5대 5라는 얘기네요. 끝났을 때만 해도 백이 편안한 전투가 아닐까 싶었는데 여길 한 대 단수를 치고 드니까 네.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항상 그렇게 프로바둑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거든요. 저도 늘 그래요. 한 수 둘 때마다. 네, 이렇게 이걸 저는 이제 머리를 얻어맞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두 점 머리 얻어맞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런 거 하나 맞는 게 맞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해요. 이게 부담이에요. 초급자, 초중급자분들은 이런 단수 하나 맞는 게 뭐 대수롭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그렇죠. 하나 맞는 게 우리가 이제 무협지들 많이 보는데 무협지에서 볼 때 약간 이제 혈도를 잡히는 그런 느낌? 한 대 맞는 것은 상당히 이런 걸 한 대 맞아서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고수예요. 어떻게 보면. 네. 흔히 우형이라고 한다면 빈삼각 아니면 오궁 형태의 매화 오궁이라고 하나요? 매화 육궁, 매화 아, 육궁이라고 매화 하죠 보통. 육궁이고 오궁 도화. 예. 네, 오궁도화. 예. 지금 같은 모양이 이제 전형적인 빈삼각 모양이 된 거죠. 요 한 대를 얻어맞음으로 네. 인해서. 사실 좀 빈삼각 형태에서 백이 위 그리고 아래로 하나씩 더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러면 빈삼각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한 대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 돌은 능률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흑돌 하나 단수 친 건 능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요 모양만 놓고 본다면 흑이 기분이 좋은 거죠. 우선 들었고요. 또 그냥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면 어딘가 받아주면은 밀지를 않고 가만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는 건 어떻게 보면 뒷수레를 미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금기시하는 행마죠. 좋은 행만은 아니죠 결코. 먼저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쪽이 나쁘지 않은 형태이거든요.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행만은 아닙니다. 역시 날일자는 흑의 권리예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여기 들여다보고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게 되면은 제일 쉽게 수상전을 펼쳐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수 대 백이 세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잡히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중앙으로의 전투를 생각한다면 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집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있게 되면 나중에 이쪽을 맞고 흑이 두면 또 받아야 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세돌 구단은 35분 정도, 네. 박정환 구단은 42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하게 생각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중앙으로. 꽉 이어서 받았고요. 이세돌 구단 하면 나중에 그 한 집 득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좀 다르죠. 집이 중요할 때와 그리고 이제 전투 두터움을 중시할 때 그때그때 좀 네. 상황이 좀 다른데 아주 정확한 스타일이죠. 컨디션 좋을 때 이세돌 구단은 어느 누구하고 두더라도 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질 네. 자신이 없다라는.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좀 집에 민감한 기사들은 한 집이라도 나중을 더 생각해서 득보는 자리 쪽으로 가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 쪽의 전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 뒷수레를 밀어주는 선택을 하는데 다시 또 손이 쏙 들어갔어요. 좀 망설여지기는 하죠. 이 모양에서는 보통은 두 가지예요. 밀어주느냐, 계속 밀어주느냐 아니면은 이어서 참느냐. 지키는 방법으로 호구도 있지 않나요? 호구는 물론 호구 칠 수도 있겠지만 이 모양에서는 좀 이도저도 아닌 것 같거든요. 경우에 따라 백이 호구 치면은 경우에 따라 단수 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붙인다던가 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들여다보는 것도 약간 신경 쓸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미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뭐 백은 여기서 젖힐 수는 없으니까 늘어야 될 테고요. 한 번쯤은 더 밀어줄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날일자 약간 허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네. 나중에 하나 정도는 더 밀어주지 않을까요? 이러면 이렇게. 완벽한가요? 예. 이러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허점을 약간은 그래도 도와준 것 같아요. 하나 밀어줘서. 한 번 더 미는 건 어떨까요? 또요? 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나아지죠. 네. 그리고 손 빼는 거. 그리고 손 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한 번만 밀어놓고 튼튼하게 지키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고요. 좀 느슨하긴 하지만 뭐 백도 확실한 연결이 아니니까요. 네, 아직은 연결하려면 좀 몇 번 더 뛰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네. 다른 것도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장구할 때 다음 수가 예. 더 궁금하죠. 여기가 만약에 선수가 되면 혹시 무시무시하게 여길 또 두점머리를 두들기나요? 저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세돌 구단이니까 이세돌 구단이 들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화면을 보니 머리도 깊숙이 들어왔고요. 이제는 이게 승부처가 돼서 바둑이 몰입하는 순간이 되면 본인도 모르게 저렇게 바둑판 쪽으로 가깝게 다가가게 돼 있어요. 자, 이세돌 구단 어떤 수를 보여주나요? 역시 느는 수를 선택을 아. 했고 여기서도 고민이 될 거예요. 생각 끝에 결국 그냥 받아줍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 머릿속에서는 한 번 참느냐, 밀고 날일자를 하느냐, 아니면 밀고 또 밀고 선택을 할 손을 것이냐. 빼느냐. 예. 네. 그런 것들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많은 그림을 그려보고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하죠. 저 상변은 내가 치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좌변은 공격하면 어느 정도까지가 흙의 권리가 될 것인지, 전체적인 형세는 어떤지, 이런 것을 계속 놓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려보냐에 따라서 형세 판단도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는 또 형세 판단을 새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집의 경계선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는 이제 두 기사 모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정확하게 보일 테고, 다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지,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죠. 오늘은 1국과 2국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하이언 리조트의 명인전 결승전 5번기 3국 함께하고 계신데요. 과연 3국의 승자 어떤 선수가 가져갈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